이런 황당한 상황, 지금 반일이 계속 넘쳐나면서 말이죠.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마구잡이로 흘러간다 이런 느낌까지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영훈 교수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교수님이요, 오늘 또 MBC 기자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취재를 하려면 말이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달라붙어 갖고 사람 괴롭히고 하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일파만파 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또 마치 우리 자유진영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언론들이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쓰고 있는데, 이 문제 오늘 심각합니다. 이 문제도 보도하겠습니다. 우동균 기자가 잠시 내용을 사진과 곁들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사진을 바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MBC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 이용훈 교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가뜩이나 친일 인사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맨 앞에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 사람이 이영훈 교수님이고요. 그 뒤로 약간 연보라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또 뒤쫓아가는 그 젊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MBC 기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그 주진우 씨가 그 MC로 있는 스트레이트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하고도 얼마 전에 또 저희하고도 좀 불미스러운 있었는데 저희에게 가짜 뉴스다라고 언급했던 그 바로 스트레이트입니다. 그 기자가 이제 이용훈 교수님을 뒤쫓아가지고 따라간 상황인 건데 굉장히 가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MBC에서 자기들이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강압적인 상황입니다. 굉장히 공포감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용훈 교수님도 나름대로 그 취재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뒤쫓아갔으면은 이렇게 앞에서 뛰어가고 있는데 이 기자가 또 뒤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용훈 교수에게 자기는 MBC 스트레이트에서 나온 누구 기자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용훈 교수님이 거부를 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MBC에서는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지금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유, 변호사님, 이거 사실 이 골목길이었지 않습니까? 골목길에서 막 젊은 사람이 쫓아오고 하면 일반인들도 한두 사람도 아닐 텐데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마 이영훈 교수님의 이 사태는 이제 그 전에 좀 아셔야 될 어떤 그 기초적인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영훈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오랫동안 그렇죠. 교수로 봉직하시다가 지금은 정년 퇴임하셔서 지금도 이승만 학당의 교장으로서 활발한 좀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영훈 교수께서 그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지금 사회과학 분야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반일 종족주의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오래된 이런 반일 감정의 본질을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들의 반일 감정 중에는 좀 이런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학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책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우리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런 무역 분쟁에서 비롯된 이 한일 갈등이 그야말로 악화 일로에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지금 걱정이 많은 가운데 이 지금 정부와 또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정무적으로 풀어 가야 될 상황을 오히려 반일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이렇게 사태를 더 악화시킨 측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을 또 지적을 하면 또 친일이다, 이적이다고 몰아친 사람이 바로 좀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았던 조국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장관 지명을 앞두고 다시 또 조국 얘기를 잠시 하게 되는데, 아니 법무부 장관 지명을 사실은 아마 통보를 아마 열흘 보름 전에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민정수석 그만두고 당신 법무부 장관 간다는 걸 알고서도 이 법무소관 업무도 아닌 일을 갖고 온 또 나라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사람인데, 어쨌거나 이와 같은 현재의 한일 갈등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 갖고 있는 반일 정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위 친북 이 반일 성향의 지금 좌파에서는 이것이 지금 불만이 많은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픈 데를 찌른 거죠. 이 지금 좌파 세력에서 이 이영훈 교수를 또 자기네들이 늘 해왔듯이 자기네들에게 거슬리거나 자기네들과 맞서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굉장히 나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영훈 교수를 소위 표적으로 해서
이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련의 지금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MBC에서 주진우의 스트레이트라는 그 방송에서 또 이 이영훈 교수를 그야말로 폄하하고 근거 없이 인신공격하는 방송이 있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MBC의 모 기자가 아마 그날 아침에 이영훈 교수의 자택에서 기다렸다가 그냥 이렇게 외출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을 바로 앞에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명시적으로 그러한 취재 촬영을 이영훈 교수가 이렇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면서 집요하게. 그것은 그 자체가 폭행이고 인신공격이고 그렇죠. 그야말로 초상권 침해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불법행위죠. 그렇게 정상적인 취재가 되니까 아니죠. 이영훈 교수로서도 점잖은 예. 노 교수 입장에서도 거절하다 안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일종의 어떠한 저항, 정당 방위 차원에서 그 카메라를 치고 그 과정에서 그 젊은 기자에게 이제 손찌검도 했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죽하면 그 지경까지 갔겠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이 지금 MBC 기자가 이제 앞뒤 다 자르고 나를 때렸다. 뭐 취재를 방해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삼아서 지금 전국에 또 이런 좌파 방송 기자단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서 지금 뭐 무슨 집단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답답한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MBC가 또 그와 같이 이제 기자를 폭행이라 자기들 관점에서는 폭행이죠. 네. 뺨을 때리는 그 부분을 또 이제 위주로 편집을 해서 지금 방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급히 저희 변호사 연합에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제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심리를 했습니다. 우리 김기수 변호사가 나가서 변론도 하고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를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법원이 과연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뭐 짐작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전후 사정을 아시고 그렇죠. 이 뉴스에 어떤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우동균 기자하고 우리 박한석 기자하고 카메라하고 이제 다 장비를 준비를 해갖고 MBC 최승호 집 앞에 기다렸다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괜찮습니다. 인터뷰 할 때까지. MBC가 왜 이렇게 개판으로 만듭니까? MBC는 뭐 북한 방송입니까? 뭐 아니면은 답을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 화장실 갈 때도 쫓아다니고 집 앞에 서 있고 이러면 자기도 화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 우파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파이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지난번에 그 김상진 애국단장이 또 그런 일로 이래 됐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우리가 절제를 유지한다면 사실 그렇게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당장 생긴 이 문제는 아마도 저 이영훈 교수에 대한 지금 현재의 이 정부의 이 반일 친북 이런 기조에 뭐 이 분연히 맞선 그런 논리를 피는 이 이용훈 교수에 대해서 앞으로도 굉장한 인격 모독적 공격이 가해질 텐데 우리가 함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함께 관심 가지고 방어를 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줘야지 대개의 경우에 과거 이런 경우에 보면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누가 이렇게 어떤 참 하나의 어떤 마녀사냥식으로 희생을 당하면 지금 현재 좌파들이 자기 사람들 감싸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끈질긴 그런 공동 방어를 잘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자성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 신의 한수의 우리 신선생님도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영훈 교수 좀 도와주십시오. 옆에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 제가 방송국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메이저 방송국의 기자들이요, 특히 기자랑 카메라 기자들이 이런 식을 사실 그동안 굉장히 어떤 방송 기법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한다면서 불쑥 찾아가서 왜 당당하시면은 대답을 못 하세요라고 지속적으로 묻고 그거를 또 카메라 각도 같은 거 이상하게 하고 음침하게 하고 거기에다 배경음악까지 깝니다. 쿵짝쿵짝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으산하게 해가지고 무슨 그 피사체를 악마처럼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내용이 자체가 없는 내용이고 그냥 그 화면과 음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이미지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왜 공중파 방송들이 시청률이 그렇게 나오는지 그 방송국 왜 시청률이 1. 몇 프로 뉴스데스크가 1000억대 적자지 나오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KBS, MBC 다 1000억이 넘는 적자를 왜 보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네. 예. 우리 박한석 기자가 또 이런 부분 잘 알잖아요. 예, 예. 막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면. 네. 제가 봤을 땐 여러 가지 정황상 아마 이용훈 교수님께서 흥분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반일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간 방송 장비가 다 일제일 겁니다. 아, 그 그렇네요. 말입니다. 저희가 야외 촬영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무선 마이크 소니 거 아닙니까? 그렇죠. MBC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파나소닉인가 소니인가 그 둘 중에 하나로 알고 네.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당당히 일제 장비 들고 가서 이용훈 교수님한테 반일 어쩌고 말을 하면 당연히 교수님이 화가 나죠. 아, 그래서 카메라를 쳤구나. 네. 니는 네. 카메라 일제 쓰면서 화를 내시는 거죠.